남편이 퇴직한 날 그는 공로패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평생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더군요. 하지만 몰랐죠. 그 인생의 끝이 아내의 한 장짜리 서류에서 무너질 줄은. 퇴직한 남편 67세에 이혼하자더니 정작 떠난 건 그가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반전을 함께 해주세요. 극적 반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퇴직식이 끝난 날 저녁이었다. 윤미자는 남편 박태식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다. 38년을 함께 산 남편의 퇴직을 축하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불고기와 된장찌개가 김을 올리고 있었다. 여보, 밥 먹어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태식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살짝 흔들렸다. 미자는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고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야.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넥타이를 풀며 내뱉은 말은 피로가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38년 결혼 생활 끝 남편이 아내에게 건넨 첫 퇴직 선물은 이혼 통보였다.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식탁보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밥은요? 배 안 고파. 내일 퇴직자들끼리 낚시 가기로 했어. 1박 2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낚시요? 갑자기요? 머리 좀 식히고 와야지.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니까. 그는 가볍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캐리어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셔츠와 낚싯대를 챙기며 그는 허둥지둥 움직였다. 휴대폰은 충전 좀 시켜놔. 배터리 없더라. 그 말만 남기고 욕실로 들어갔다. 윤미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충전기에 휴대폰을 꽂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식은 찌개 위로 기름막이 번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켜졌다. 내일 제주행, 숙소 예약 완료. 짧은 문장 하나가 미자의 시선을 붙잡았다. 발신자는 최선희.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문자를 열자 두 사람이 찍은 셀카 사진이 작게 떠 있었다. 남편의 얼굴엔 오랜만에 활짝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 웃음은 38년 결혼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다. 미자는 천천히 화면을 껐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충전기 옆에 휴대폰을 올려두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식탁 위에 놓인 퇴직 공로패가 눈에 들어왔다. 30년 근속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30년의 공로가 이혼이라니 참 값싼 상이네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에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다. 박태식 67세. 퇴직 후 새 인생을 살고 싶다 했다. 좋아요.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창밖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멀리서 파도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미자는 조용히 창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모르는 인생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윤미자는 남편이 낚시 여행을 떠나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와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38년 동안 가정의 모든 돈을 관리해 온 건 언제나 그녀였다. 그녀는 통장 내역을 훑어보다가 한 줄에서 손을 멈췄다.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 후원금 180만 원. 최근 2년간 매달 같은 날짜에 정확히 18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미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후원금? 그 말이 입안에서 천천히 굴러나왔다. 박태식은 평생 남을 돕는 일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교회 헌금도 이웃 성금도 외면하던 그가 후원을 한다고? 미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2년이면 4천만 원이 넘네. 근데 이 통장에서 빠진 게 아닌데? 그녀는 다른 통장들을 차례로 확인했다. 생활비, 적금, 퇴직연금,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빠져나간 거지?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퇴직 몇 년 전부터 남편이 퇴근길마다 들르던 협력업체 미팅이라는 말. 출장이라며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부터였구나. 이미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네. 남편의 은퇴 후 인생, 생각보다 고급스럽네요. 결국 참지 못한 미자는 휴대폰을 켜 희망나눔 자원봉사센터를 검색했다. 화면 속 주소를 메모한 뒤 곧장 집을 나섰다. 1시간 뒤 시내 한복판에 작은 건물 앞에 섰다. 희망나눔 자원봉사센터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요, 박태식이라는 사람이 여기 후원을 하고 있다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박태식 님이요? 네, 계세요. 저희 정기 후원자세요. 담당은 최선희 팀장님이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선희요? 네, 후원금 전액을 팀장님이 관리하세요. 직접 지정하신 거래요. 직원의 밝은 미소 뒤로 미자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렇군요. 확인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바람이 불었지만 얼굴엔 땀이 흘렀다. 후원금이 아니었다. 그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장 통장 내역을 프린트했다. 숫자를 손끝으로 짚으며 중얼거렸다. 매달 180만 원씩, 2년이면 4,300만 원.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분노보다 더 깊은 건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프린트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당신, 이제 진짜 내 인생에서 후원 끊긴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서랍에서 전날의 낡은 노트를 꺼냈다. 새 페이지를 펴고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다. 1단계, 그가 내 이름을 잊은 만큼 나는 그의 세상을 지워버린다. 펜 끝이 종이를 깊게 눌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다. 38년 전 남편이 프로포즈하던 그날도 저탑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낮게 속삭였다. 그날의 약속은 당신이 깨뜨렸어요. 이젠 나도 내 방식대로 끝을 내줘.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실이죠? 재산 정리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혼 통보가 있은 지 일주일 뒤였다. 박태식은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나왔다. 당분간 나가 있을게.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래요. 윤미자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문이 닫히자 표정이 굳었다. 남편이 떠난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그릇과 젓가락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38년 동안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던 남자.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정리라. 그래요. 나도 정리 좀 해야겠네요. 그녀는 코트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등기소였다.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려요. 프린터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그녀의 손에 따뜻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소유자, 윤미자. 그녀는 그 한 줄을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결국 이 집은 처음부터 내 이름이었죠. 남편이 내 집, 내 돈이라 자랑하던 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이라는 이름을 눌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였던 친구. 서로의 인생을 낱낱이 알고 있는 단 한 명의 절친이었다. 지연아, 나야.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오래된 카페 창가 자리. 두 사람은 커피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윤미자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밀었다. 최선희로 저장된 메시지가 보였다. 내일 제주행 숙소 예약 완료. 당신 퇴직 축하해요. 우리 여행 가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뭐야, 저 여자 누구야? 바람났어. 그것도 2년 넘게. 뭐라고? 매달 180만 원씩 그 여자 통장으로 돈 넣었더라. 그동안 난 그 사람 퇴직하면 같이 여행이나 다닐 줄 알았지. 지연은 손에 쥔 컵을 꽉 눌렀다. 와, 진짜 미쳤다. 그 인간 완전 쓰레기네. 윤미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이혼하자더니 새 인생 찾겠대. 새 인생? 웃기고 있네. 자기가 만든 인생도 없으면서. 그래서 나도 찾으려고. 내 인생을.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야, 그 인간 진짜 못 참겠다. 우리 같이 하자. 이번엔 진짜 끝까지 가보자. 고마워.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이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잠깐 옮겨 놓을까 해. 혹시라도 이혼 소송 걸면 재산 분할 어쩌고 하겠지. 그 전에 그 사람 이름은 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지연은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해. 이번엔 진짜 같이 가자. 우리가 그 인간보다 훨씬 오래 버텨왔잖아. 맞아.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가볼 거야. 며칠 뒤 명예 이전은 조용히 끝났다. 집은 잠시 친구의 이름으로 옮겨졌고 박태식의 이름은 그 어떤 서류에도 남지 않았다. 윤미자는 등기필증을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겼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엔 결심이 번져 있었다. 이제 진짜 주인은 누군지 곧 알게 되겠지. 낡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2단계, 그가 자랑하던 집. 이제 그 이름은 내 진심이 지킨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조금 더 있다 들어갈게. 밥 잘 챙겨 먹어. 남편의 문자였다. 윤미자는 화면을 바라보다 짧게 웃었다. 걱정 말아요. 이제 당신이 들어올 집은 없어요. 창밖에 노을이 거실 벽을 붉게 물들였다. 38년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녀의 세상에 새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한 달 후 윤미자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제주 퇴직자 워크숍 안내, 박태식님, 부부 동반 참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발신자는 한국산업인협회. 부부 동반. 그 단어가 미자의 눈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부부라면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지. 그날 저녁 미자는 버스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쇼핑이었다. 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아껴 쓰고 한 번도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사본 적이 없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왔다. 고객님, 이런 원피스 어떠세요? 행사나 모임에도 잘 어울려요.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은빛 머리카락, 그러나 단단한 눈빛.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옷 예쁘네요. 오늘은 나를 위해 입을래요. 며칠 뒤 그녀는 새 원피스를 차곡히 접어 여행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호텔 초대장을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워크숍 일정, 저녁 7시 환영 만찬. 3일 후 제주공항. 맑은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호텔 그랜드 제주로 가주세요. 택시 창밖으로 파란 바다와 노을이 번져갔다. 가방 속엔 초대장,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3단계, 그가 내 이름을 지운 만큼 나는 그의 얼굴을 세상에 새긴다. 호텔방 거울 앞. 미자는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을 바라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내 차례야. 저녁 7시. 연회장 앞 복도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와 음악,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8년 동안 참았으니 오늘은 내 표정으로 끝내야죠. 문이 열리자 조명이 눈부셨다. 수십 명의 퇴직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중 한쪽 구석, 박태식이 서 있었다. 그 옆엔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 40대 중반, 단정한 미소. 그녀 최선이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미자는 조용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행사 담당자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 박태식님 부인이시죠? 오셨네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선희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깨졌다. 박태식 부부 오셨네요. 이쪽으로 자리 안내 드릴게요. 담당자는 상황을 모른 채 환하게 웃었다. 미자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박태식이 다가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 동반이라길래 왔어요. 당신이 초대한 자리잖아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부인이래. 진짜 부인 맞대. 최선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박태식은 그녀를 붙잡으려다 멈췄다. 미자의 시선이 그를 꽂듯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왜요? 여기가 좋잖아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부부니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행사 담당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자, 식사 준비됐습니다. 자리 안내 드릴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정된 테이블로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음악보다 무거웠다. 박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냅킨을 펼쳤다. 이제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첫 번째 복수가 끝났네요. 2달 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조용한 공간 안에 긴장감이 흘렀다. 윤미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엔 팔짱을 낀 박태식과 변호사가 있었다. 조정위원이 차분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관련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태식의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희 의뢰인은 38년간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에 재산의 70%를 요구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들었다. 70%요? 그 근거는? 저희 의뢰인은 평생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집과 예금 모두 의뢰인의 노동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박태식이 거들었다. 그렇죠.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에요. 그 여자는 그저 살림만 했잖아요. 미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조정위원을 바라봤다. 말씀하신 집, 그건 제 명의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입니다. 박태식의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읽던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최근에 소유권 이전이 된 건데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 달 전에 매각했습니다. 박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당신이 나 몰래 집을 팔았다고? 이혼 소송 전에 합법적으로 처분했어요. 미자는 담담히 대답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폈다. 부인 명의 재산이었고 매각도 소송 이전에 이뤄졌네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식은 당황한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이게 말이 돼?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몫이 하나도 없다고? 미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송금 내역이에요. 2년 넘게 매달 180만 원씩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됐죠. 조정위원이 내역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태식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그냥 후원금이야. 미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 여자가 사회복지법인 직원인 건 맞죠? 근데 후원이 아니라 생활비였어요.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 3대 7로 산정되지만 이미 아내 명의 재산은 적법하게 처분되어 실질적으로 분할할 자산이 없습니다.
박태식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럼 나는 뭐가 남는 거야? 미자는 조용히 일어났다. 당신이 고른 인생이요. 그 여자와 빈손으로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조정실 복도에 가을 햇살이 길게 비쳤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연이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고마워. 미자는 천천히 법원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끝에 바람이 닿았다. 38년 만에 처음 그녀는 자유라는 이름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법원을 나선 박태식은 계단을 내려오다 멈췄다.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집도 돈도 자존심도 사라졌다. 그에게 남은 건 퇴직금 통장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다. 선이야, 이번 달은 내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 그는 몇 달 전 자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사랑이라 믿었고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계좌와 함께 사라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 속 선희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3번, 4번, 10번째 시도 끝에 연결됐다. 여보세요. 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야, 나야. 지금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선희야,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그녀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돈 있을 때만 좋았죠. 이제 돈도 당신도 필요 없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박태식은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며칠 뒤 그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고시원 앞에 섰다. 방은 3평 남짓,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었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벽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와이셔츠 3벌, 속옷, 그리고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어린 자식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작은 방 안에 혼잣말이 메아리 쳤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자 잔액 부족 문구가 떴다. 박태식은 멋쩍게 웃으며 지갑 속 1,000원짜리를 꺼냈다. 이거만 주세요. 편의점을 나서자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벤치에 앉아 식은 김밥을 베어 물었다. 입안에 퍼지는 밥알의 차가움이 이상하게 현실 같았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익숙한 골목을 걸었다. 한때 자신이 살던 집 앞이었다. 대문은 사라지고 대신 1층엔 작은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유리문 위로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윤미자 부동산 컨설팅. 그는 한참 동안 그 간판만 바라봤다. 햇살이 유리문에 반사되어 자신의 초라한 얼굴이 비쳤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발끝이 무겁게 바닥을 찍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거칠었다. 누군가 그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그 시각 윤미자는 사무실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새 간판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책상엔 사업자 등록증과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윤미자. 커피 향이 잔잔히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38년 만에 처음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윤미자는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커튼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부엌으로 간 미자는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드립포트를 천천히 기울였다. 그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유였다.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창가에는 새로 산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피아노 위 액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그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 덮어뒀던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한 음을 눌렀다. 낮고 묵직한 소리, 결심의 소리였다.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창문 밖으로 붉은 빛이 퍼져나갔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햇살을 바라봤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 있었네. 미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풍경이었다. 그 시간엔 늘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였다. 이젠 그 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식탁에 앉은 미자는 토스트를 굽고 잼을 발랐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웠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새로 산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미자는 자신을 천천히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윤미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잘했어. 이제부터 더 잘 살 거야. 오전 10시, 미자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다. 오늘은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반겼다. 미자 씨, 여기 자리 있어요. 오늘은 풍경화 그리는 날이에요. 미자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붓을 적시고 종이 위에 색을 올렸다. 서툴렀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미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있어요. 뭔데요? 저를 찾았거든요. 누굴요? 윤미자요. 나 자신.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함께 웃어주었다. 수업이 끝난 뒤 미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유리 진열대 안에서 분홍색 장미가 눈에 들어왔다. 한 다발 주세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꽃병에 물을 채우고 장미를 꽂았다. 햇살이 분홍 꽃잎을 비추며 반짝였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장미는 마치 새 인생의 서약 같았다. 미자는 소파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다. 저녁빛이 서서히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가 버린 건 나도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직 자기 자신이었죠. 미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고요했다. 그녀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3개월 후 따스한 봄바람이 불던 아침, 윤미자는 새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윤미자 부동산 컨설팅. 유리무늬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간판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지난 세월의 눈물도 새로운 시작의 용기도 함께 담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종소리가 딸랑 울렸다. 새 책상, 깨끗한 서류함, 창가엔 분홍 장미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꺼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바라봤다. 67세, 인생의 첫 이름으로 시작한 두 번째 직업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저 혹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미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요. 집이 제 명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끝이 불안하게 꼬여 있었다.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등기부터 확인해 봐요. 집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시작이에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미자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괜찮아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지난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했다. 상담이 끝난 뒤 여자가 눈물로 감사 인사를 남기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미자는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화분 잎사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펴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누군가의 인생에 빛이 되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미자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에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화센터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미자 씨, 다음 주 산행 같이 갈래요? 그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가요 함께. 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별들은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조용히 불을 켰다. 따뜻한 조명이 거실을 감쌌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끝으로 건반을 쓸었다. 피아노 위 액자엔 여전히 그 글귀가 놓여 있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번엔 그녀가 웃었다. 손끝이 부드럽게 건반 위를 스쳤다. 엘리제를 위하여. 서툴지만 완전한 그녀의 연주였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졌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고마워요. 미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말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다. 그리고 말없이 미소 지었다. 건반 위에 손이 다시 올랐다.
이번엔 새로운 곡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늘은 어둠을 밀어내며 밝아지고 있었다. 윤미자. 그녀는 잃은 게 아니라 되찾았다. 이름을, 삶을, 그리고 자신을. 누군가의 끝은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반전을 함께 해주세요. 극적 반전,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